오늘은 그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갑신년 개유월 을사일 병술시 남자입니다. 일단 그 공망은 이제 공망은 인묘죠. 공망 인묘가 공망입니다. 일공망은 이제 그 인묘가 공망입니다. 귀는 신금하고 자수가 이제 그 귀인이죠. 대운이 이제 그 이제 그 연주가 양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 사주는 이제 순행으로 갑니다.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후 15, 25, 35, 45, 55. 크게는 이제 그 해자축 북방 수의 기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이제 그 목의 기운으로 가죠. 이렇게 크게는 흘러갑니다. 이렇게. 일단 그 사주를 보게 되면 6월에 이제 그 을목일간이잖아요. 유금월에 6월이면은 이제 그 양력으로는 9월이잖아요. 9월생이니까 가을이죠. 가을의 을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처절하죠. 처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12운성으로 이제 그 절지가 됩니다. 절지. 상상을 해보게 되면 가을의 기운에 이제 그 을목은 상당히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월이 이제 그 편관입니다. 편관. 여기가 편관격이라고 하죠. 편관격입니다. 편관격.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신유술 금 방압국을 만들었잖아요. 금의 크기가 상당하다. 여기도 이제 사유축 금 이제 삼합국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기운이 좀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금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강한 금국을 신유술 강한 금국을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간으로는 이렇게 비가 오고 있네요. 수의 기운이 있습니다. 수의 기운. 이제 수의 기운은 그 강한 금기를 이렇게 유통시켜줘요.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유통시켜줍니다. 이 연간의 간목은 이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등라를 할 수 있는 그 간목이죠. 을목일간한테는요. 을목일간이 이 강한 금기운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 햇볕을 보기 위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나무 기둥이 하나 있는 겁니다. 등나 개 갑이죠.
등락계급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등락계급. 간목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간목도 이렇게 보면 신금 12운성으로 절지에 앉아 있습니다. 절지. 위태롭죠. 절처봉생입니다. 여기 신금 속에 지정한 임수가 그래도 금생수 수생목으로 유통을 시켜주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간목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인데요. 어쨌든 을목 일간 입장에서는 간목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친구 같은, 형제 같은, 동료 같은 존재들인데 그 동료들도 신금 절지 위에 앉아있는 동료라서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동료들이다. 힘든 동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관격에 이렇게 편관국을 만든 거잖아요. 신유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어쨌든 일간 옆에 병화가 있고 이제 근이 되는 이제 사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상관이죠. 상관. 편관은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삼법이 있죠. 편관은 이제 식상으로 대사를 해야 된다. 편관을 식상으로 극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성으로 화살한다. 이제 금의 기운이 편관이잖아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켜주는 겁니다. 인성은요. 제화3법입니다. 편관에 대한 제화3법. 그리고 이제 그 양간 입장에서는 양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양인 합살 그 기운이 있습니다. 이 겁재가 이게 해결해 주는 거죠. 간목일간이 이제 그 경금이 편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을목이 들어가서 을경합으로 이렇게 기반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양인 이런 걸 양인 합살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편관 옆에 이제 사화, 병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이 되고 이제 사화는 이제 상관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관대사를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그 기운에 따라서 이 사화도 금으로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는 사화죠. 변절자가 될 수 있는 사화입니다. 변절자. 원래 사화는 금을 재련해야죠. 이렇게 화급금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오화는 금을 재련 잘 할 테죠. 천간으로 정화는요. 근데 지지의 사화는 유금을 화급금을 할 수도 있지만 사유합해서 금으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화입니다. 어쨌든 화의 기운, 이 화의 기운으로 이렇게 금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인성이 개입하고 있죠. 이렇게 인성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식상을 잘 쓰겠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이 사람은 식상을 잘 쓰겠다고 하는 사람일 테죠. 근데 이 인성으로 인해서 잘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 이 을목은 바로 옆에 기운을 보시게 되면 이 상관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상관은 뭡니까? 뭐 말빨, 언변, 재능, 재주, 표현 능력, 뭐 식상의 자격,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보시게 되면 옆에 이렇게 간목을 보게 되면요. 간목은 가까운데 뭐가 있습니까? 인성이 있죠. 인성. 을목 입장에서는 편인이고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정인이 되는데 어쨌든 인성입니다. 인성으로 이
을목 옆에 있는 이 병화를 자꾸 흑운 차이를 해버리는 이 검은 구름이 병화를 자꾸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이 성분도 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그 금국 위에 앉아 있는 상당히 힘든 그런 간목인데, 옆에 그 을목이 화의 기운으로 화극금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 개수라는 인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주변 비견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내가 그 비견, 겁재죠, 겁재. 엄연히 따지면 을목이 간목을 보면 겁재잖아요. 이 겁재에게, 간목 겁재에게 의지, 등락예갑으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간목도 그 상황이 신유술, 그 금국 위에 앉아 있는 간목이라 가지고 이 간목도 상황은 녹록치 않은 간목이지만 어쨌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을목일간이요 식상으로 편관을 제살하려고 제살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간목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수국화, 상관을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한 그 사주잖아요. 그래서 이 을사하고 갑신 이렇게 두 개는 사신, 이제 그 형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해자축, 그 수의 기운이잖아요. 이렇게 수의 기운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인성, 이제 그 방국으로, 인성 방국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운이 괜찮은 운일까요? 이 해자축 운이 자기 할 일을 잘 하지 못하겠죠. 자기 할 일을 잘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인성국은 이 간목 연간의 간목에게는 좋은 운이죠. 이게 좋은 운입니다. 이 신중 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임수에서 투관된 거고, 이 개수는 이 부분에서 투관된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이 간목이 아주 잘 쓰는 개수일 것입니다. 간목이 이 개수를 잘 쓰면 잘 쓸수록 이 주인공인 그 을목은 이 병화를 잘 쓸 수 없게 돼요. 얘 간목 일간이 아니죠. 연간의 간목에 쓰는 인성 때문에 잘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자축운은 편관, 신유술, 편관, 방합국의 인성운은 괜찮아 보이는 운이에요. 어쨌든 괜찮아 보이는 운입니다. 금생수로 이렇게 이 통관을 시켜줘요. 통관을 시켜줍니다. 그 편관국을, 편관국을 인성으로 화살내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걸로 이제 흘러가긴 하지만, 어쨌든 주변 그 간목과의 경쟁에서는 상당히 밀릴 수 있는 그런 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상이 이게 을목일간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거죠. 이게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건데 이 쓰려고 하게 되면 자꾸 이 인성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라는 이 먹구름이 있잖아요. 비로도 표현할 수 있고 구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병화를 가리는 거죠. 임수나 개수가 이제 병화를 보게 되면 이게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라고 해가지고 그건 차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크게는 해자축운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간을목은 이 해자축운의 간목에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의지를 해야 된다. 본인이 잘 쓰는 이 상관을 상관을 접고 이 개수에게, 개수라는 간목이 갖고 있는 이 개수의 그 인성의 능력에 동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 개수가 좀 없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인묘진이 오잖아요. 이렇게. 인묘진이 이제 비겁국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천간의 무토나 기토는 이 개수를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괜찮아지겠죠. 이 간목은 이 개수가 있어가지고 이 을목이 갖고 있는 이 병화라는 그 상관에 동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무기토가 와가지고 이 무기합 이제 그 토국수를 해서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 개수가 안 좋아지면 이 간목은 을목이 쓰는 병화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병정은 이 개수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간목은 개수를 잘 쓰는 것이고, 이 을목은 내가 상관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 개수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자축운은 그나마 살인 상생돼서 괜찮은 운이긴 한데, 이 해자축을 잘 쓰는 간목의 아이디어나 계획 구상에 대해서 내가 동조를 해야만 좀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나빠지지 않고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인묘진이 오게 되면요, 이 비견겁제 무리들이 바글바글 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편관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 비견겁제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구조이긴 한데, 이때도 상황이 이 개수라는 인자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상당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간목이 잘 쓰는 그 개수에 대해서 내가 항상 이렇게 동조를 해야 되고, 이 간목이 갖고 있는 이 개수를 내가 많이 배워서 결국에 이제 내가 이 상관을 쓰기 위해서 이 개수의 그 노하우가 필요한 사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